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1인 미디어 방송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콘텐츠를 기획하려면 이란 내용으로 자신의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1인 미디어 방송 장비인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고가 장비 갖출 필요 없고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고요. 그리고 또 ASMR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역동적인 그런 것들을 한다거나 할 때 그때만 좀 장비를 조금 좀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웹캠입니다. 웹캠이 필요한 이유는 컴퓨터 내장 카메라의 화소는 인물을 촬영할 때 약간 노이즈가 많아 보이고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장형 웹캠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화소는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명암의 점입니다. 화면 전체의 화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하고 상세한 재현 화면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해상도가 높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만한 면적에 듬성듬성의 점이 한 100개가 있는 거와 아주 작은 조밀한 점들이 1000개가 있는 것들의 차이들을 보면 아무래도 자잘한 점 1000개가 있는 그 화면 바탕 안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굉장히 입자도 곱고 섬세하고 그리고 칼라 재현력도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웹캠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카메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스마트폰 좋은 거 다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학과에 따라서 전문가용 카메라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DSLR 카메라가 있다면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이크인데요. 음향의 퀄리티를 기본으로 유지를 해주고 소리를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향성 마이크라는 것은 한 방향의 음을 수음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드 비디오 카메라, 뭐 DSLR용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는 고품질의 지향성 마이크이고요. 그리고 73g에 불과한 가장 가벼운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DSLR 장착이 가능하고요.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향성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방향을 말하는 거고요. 소리를 받아들이는 방향과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앞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양쪽 옆에서 잡음이 있을 거잖아요. 뭐 저기 차 소리도 들리겠고 무슨 뭐 다른 사람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겠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음들을 차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앞에 있어 말하는 인터뷰하는 사람만의 음성만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가 필요한 영상을 제작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핸드폰 촬영 시에는 코미카 VM10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촬영과 동시에 소니 ICD TX650 마이크를 이용해서 오디오 소음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성능이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를 하게 되면 VSMR 같은 경우 그 소리를 제대로 픽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짐벌을 할 수 있는데요. 짐벌은 화면 흔들림이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구입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좀 더 움직임이 있는 역동적인 장면을 촬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
그냥 카메라 들고 뭐 움직임을 따라서 찍겠다 하면은 카메라가 흔들림이 있어요. 그러면 흔들림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화면을 볼 때도 거칠고요. 그리고 좀 어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 역동적인 화면을 촬영을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짐벌을 구입을 해서 촬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대, 트라이포드인데 셀카봉 삼각대, 뭐 좀비 삼각대가 있고요. 이런 삼각대를 사용을 해서 아까는 역동적인 장면을 사용할 때 짐벌을 사용을 하지만 픽스를 해서 아주 정적이고 아주 섬세한 그 영상을 찍을 때는 트라이포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뭐 손 안 떨리고 잘 찍는다라고 해도 이게 화면이 좀 커진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세하게 흔들림이 있어요. 아무리 프로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역동적인 장면을 찍을 때 짐벌, 그리고 정적인 장면을 찍을 때, 안정적으로 찍을 때는 트라이포드가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촬영은 DSLR 또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웹캠은 기본적인 것들을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는 로드 비디오 카메라나 아니면 코미카 VM10, 그리고 핸드폰 사용 시에는 소니 ICD TX650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역동적인 장면은 짐벌, 그리고 정적이면서 세밀한 장면은 트라이포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이번에는 그렇게 뭐 2명 내지 3명이 하는 그런 콘텐츠는 많이 제작을 안 하지만 그래도 2명 내지 3명을 대상으로 해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카메라 세팅이 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은 개인별로 저랑 컨택을 해서 카메라 구성도를 잡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잘 되는 콘텐츠를 기획하려면 이란 내용으로 자신의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마케팅 방안은 여러분들이 뭐 전문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생이지만,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동안 만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콘텐츠의 주제를 정할 때, 그리고 콘텐츠의 방향을 정할 때 마케팅과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혼자 찍고 혼자 보는 게 아니에요. 이 1인 미디어 채널 그리고 콘텐츠는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서 일반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흥미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런 콘텐츠를 이용을 해서 뭐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수익도 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봐서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가급적이면 포함을 시켜서 제작을 하도록 하세요.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는데, 첫 번째, 채널 기획 전에 3대 필수 점검 사항입니다. 수익이 1순위라면 콘텐츠 선정부터 신경 쓰자. 수익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수익화가 손쉽거나 산업 자체가 큰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라. 예를 들면 요즘에 뷰티 산업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은 중국과의 교류가 좀 뜸하긴 하지만 뷰티 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업, 그러니까 뷰티 주제의 산업은 굉장히 마케팅과 긴밀하게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IT 관련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게 뭐 수익화가 되겠다, 마케팅 방안으로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래 가고 싶다면 출연자가 아닌 PD가 되어라. 채널의 전체적인 분위기, 영상의 맥락과 흐름, 해야 할 아이템과 하지 말아야 할 아이템의 선정, 비즈니스와 연결될 만한 그림 등 PD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생각해 보면서 콘텐츠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박막래 할머니 그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거는 박막래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그리고 훌륭한 콘텐츠입니다. 그렇지만 그 콘텐츠를 만들어낸 사람은 박막래 할머니의 손녀예요. 손녀가 PD가 돼서 그 콘텐츠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1인 미디어 방송에 채널 콘텐츠를 만들지만 더 넓게 가서는 여러분들이 PD가 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데려와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좋은 거죠. 그게 더 뭐라 그러나 콘텐츠 내용도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수익화할 수도 있고 다각화할 수 있고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오래간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오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덕후라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하나만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별로 알아주지 않았죠. 근데 요즘에는 1인 미디어 채널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를 자기가 좋아하고 오랫동안 알고 있고 계속 해왔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가 된 상태에서 자기가 또 좋아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그거만치 더 좋은 게 없죠. 콘텐츠도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확장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두 번째, 구독자 유인책은 정보와 재미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대부분의 상위 랭크에 있는 1인 미디어 채널은 재미만 있다고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만 담았다고 된 게 아니에요. 이 채널의 특성,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깊지 않지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 콘텐츠를 보면서. 그리고 콘텐츠를 보는 동안에 다큐나 뉴스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매치가 됐을 때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백종원의 요리비책은 340만 명의 구독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볼거리도 다양하지만 그리고 볼거리도 많이 제공을 하지만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어느 정도 맛을 보장하는 요리를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유튜브 채널을 기획 시 분명히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취향을 다루는 콘텐츠도 결국은 취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다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찾아오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영상이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채널일 경우에는 구독자가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 있어서는 정보를 담고자 할 때 동시에 이게 재밌게 표현될 수 있을까? 또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때 이게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벼운 정보라도 가벼운 팁이라도 사람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생각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독을 유도하는 4가지 차별적 요소. 하나, 정보. 유용한 정보가 나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제시.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의 유용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이를 자신 채널의 메인 정체성으로 내걸어보자. 그리고 둘째, 재미. 자극적이지 않은 콘텐츠 위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자. 여기 사실은
상위 랭크에 있는 것들이 되게 좀 약간 자극적인 것들 담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들도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잘 다루지 마세요. 일단은 다른 분야로 재미있는 요소를 좀 개발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취향 콘텐츠는 구독자들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그 아잉TV는 수다스러운 낚시 방송이라는 내용으로 낚시 공통 취향에 자연스럽게 편하게 동호회 회원들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보면 낚시 인구가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들 나도 낚시는 안 좋아하는데 근데 동호회 인원 중에서 낚시 동호회 인원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선입관이 되게 딱딱한 나이 든 아저씨들이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야를 아잉TV의 크리에이터가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어. 왜냐면 이 크리에이터가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도 많이 알아. 그러니까 그 많은 낚시 동호회 구독자들 대상으로 아저씨가 아닌 재미있는 크리에이터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구독자가 보이겠죠. 그래서 취미, 취향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독특함. 유튜브 콘텐츠에서 독특함을 유지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독특함은 매력이나 재미로 승화될 수 있어야 구독으로 이어진다. 즉, 여러분들 개인이 지닌 영역에 대한 독특함을 중심으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주 채널은 발로 그린 듯한 장비주 특유의 그림체와 내용으로 신선함을 주고 있습니다. 독특함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아이템을 정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하라고 유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쪽 분야에 많이 알고 있어야지 충분하게 콘텐츠도 만들어낼 수 있고 동시에 독특함,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중복이 되죠. 그렇지만 가능한 한 차별점을 좀 끄집어내세요. 그게 여러분들 콘텐츠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콘텐츠를 세분화하라. 콘텐츠부터 세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내용을 좁히면 그만큼 타깃층이 분명해지고 그 타깃에 맞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세대 영화 리뷰 채널이 있다면 2세대는 공포 영화 전문 리뷰, 로맨스 영화 전문 리뷰, 마블 영화 전문 리뷰 채널로 가는 거죠. 영화 리뷰 채널에서 공포, 로맨스, 마블로 세분화됐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아이언맨 전문 리뷰, 스파이더맨 전문 리뷰와 같이 더욱더 마이크로화된 채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게 채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또 길이고요. 그리고 다섯째, 구독자 입장에서 제작하라. 콘텐츠를 구성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요소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니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하고 싶은 내용으로 정한 후에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이런 콘텐츠가 있고 이런 콘텐츠가 좋겠다는 것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독자들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구독자가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구독자가 과연 좋아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할 것인가? 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세요. 여기서
이섭 채널은 IT 리뷰 전문 채널인데 IT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흥미를 느낄 만한 지점을 잘 찾아서 알려주고 그 소재를 바탕으로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근데 IT 쪽에 잘 알아. IT 상품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갖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걸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IT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많아. 근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려면 쉽게, 재밌게, 그리고 아이템이 나왔을 때 빠르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섭 채널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잘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치를 잘 찾아보세요. 자기 자신 콘텐츠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한 달 만에 할 것이면 시작도 하지 마라. 유튜브 콘텐츠가 갖추어야 할 경쟁력은 꾸준함입니다. 업로드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꾸준하게 올려야 구독 요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콘텐츠 기획에 있어 지속성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꾸준한 소재로 계속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아이템을 잡을 때도 한두 번에서 끝나는 걸 할 거면 이게 1인 미디어 방송 채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한 영상, 그냥 유튜브에 한두 번 올리는 영상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끊이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콘텐츠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의 채널의 정체성,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이나 2주일 내에 하나씩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정해야 돼요. 구독자들이 원하는 주기는 매일도 원하지 않고 매달도 원하지 않고 딱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씩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들이 원하는 주기에 맞춰서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촬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내가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점검을 한번 해보고, 구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입을 해서 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템을 정하고 기획안을 이제 써나가는 단계잖아요. 이 단계에서 내 아이템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아이템을 좀 잘 정리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비와 그리고 잘 되는 콘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